계란 7개를 준비해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주세요. 계란을 7개나 사용하는 최고급 요리이니만큼 계란 껍질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게 번거로우실 때는 굳이 분리하지 않고 만드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모양을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실 때는 그냥 분리하지 마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분리된 노른자는 잘 저어서 풀어준 후에 잠시 옆에 놔두시고요. 크래미를 4개 준비해주세요. 크래미의 감칠맛이 평범한 계란말이의 맛을 확 올려줄 겁니다. 크래미는 손으로 찢어서 계란 흰자에 넣어주세요. 크래미는 맛살보다 연육과 게살 액기스의 함량을 높이고 가격도 높이고 이름도 맛살에서 유학파처럼 크래미로 개명해서 신분 세탁을 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맛은 좋습니다. 맛살보다 크래미를 꼭 넣어주세요. 크래미를 넣은 흰자는 잠시 옆에 놔두시고요. 계란말이에 들어갈 채소로 대파와 파프리카, 피망을 준비해주세요. 대파는 꼭 반드시 준비해주시고요. 파프리카와 피망은 고추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대파는 흰대 부분만 약 15cm 정도를 작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계란말이나 계란찜 등 계란 요리에는 대파를 꼭 넣어주세요. 계란 비린내를 잡는 탁월한 효과도 있고 맛도 올려줍니다. 작게 다진 대파는 흰자에 넣어주시고요. 피망을 고추 1개 정도의 양만큼만 작게 다져주세요. 아이들이 먹을 게 아니라면 피망 대신에 청양고추를 넣으시면 더욱 좋고요. 없으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빨강 파프리카 역시 고추 1개 정도의 양만 작게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홍고추 1개를 작게 다져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빨강 파프리카나 홍고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작게 다져 넣은 피망과 빨간 파프리카는 흰자에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2분의 1 작은 스푼 넣어 주시고요. 이제 모든 재료를 잘 섞어 주세요. 계란말이용 사각팬에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세요. 원형팬을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팬이 어느 정도 달구어졌으면 먼저 계란 흰자물을 부어주세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크리미를 고르게 펴주세요. 이때 불세기는 중약불로 조절해 주시고요. 계란 흰자물이 하얀색으로 익었으면 젓가락과 뒤집개를 이용해서 돌돌 말아주세요.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라는 말은 계란말이에 있어서는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모양이 흐트러져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란 말처럼 마지막에 한 번만 잘 말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계란물을 붓고 계란을 말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말아주세요. 모양을 잡아가면서 천천히 말아주세요. 어느 정도 두께가 되었기 때문에 모양 잡기가 수월합니다. 계란 흰자를 다 말았으면 식용유를 살짝 보충한 후에 계란 노른자를 부어주세요. 계란 노른자는 양이 적어서 말다가 찢어지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애써 말아 만든 계란말이를 말다가 말아먹지 않게 지금부터 말 때 계란말이 천천히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계란말이를 노른자까지 다 말았으면 불을 꺼주세요. 바로 도마에서 자르지 말고 5분 정도만 식혔다가 잘라주세요. 5분 정도 식힌 계란말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한 김 식혀서 잘라야 계란말이가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크래미가 들어가서 더욱 맛있는 계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먼저 당근 20g을 곱게 다져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가는 채칼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당근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실파 20g도 작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계란찜에는 이렇게 파를 조금 넣어야 색깔도 이쁘고 계란 비린내도 잡아집니다. 맛살 1개를 준비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작게 다져주세요. 맛살은 계란찜의 감칠맛을 올려줍니다. 계란 6개를 볼에 넣어주세요. 계란 6개는 4인분 정도 되고요. 일반 가정의 조리기구를 봤을 때 계란 6개가 만들기 가장 적당한 양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맛소금 1 작은 스푼 넣어주세요. 약간의 MSG를 위해서 맛소금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일반 소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다시다 한 꼬집 정도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맛술 1스푼도 같이 넣어주세요. 맛술은 계란의 비린맛을 잡아주고 계란찜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줍니다.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 부드러운 계란찜을 위해서는 알끈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따로 채 걸를 필요 없이 거품기를 젓다 보면 거품기에 알끈이 끼어 있습니다.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닦아내시고요. 이렇게 2-3번 정도 거품기에 끼어있는 알끈을 제거하면 체에 받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끈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물 100ml를 넣어주세요. 계란물과 물의 비율은 3:1 비율로 넣어주세요. 여기에 다져 넣은 당근과 실파, 맛살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제 살짝만 섞어주세요.
집에 흔히 있는 유리 밀폐 용기를 계란찜 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식용유를 살짝 넣어서 바닥과 옆면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나중에 계란찜이 완성됐을 때 계란찜이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드실 때 밀폐 용기 채로 드셔도 되는데요. 이럴 때는 식용유를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리 밀폐 용기에 만들어 놓은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이대로 찜기에 넣고 찌면은 수증기 물방울이 들어가서 물이 흥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호일을 덮어서 뚜껑을 만들면 수증기 물방울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끓는 냄비에 유리 밀폐 용기를 그대로 넣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날로그적인 소리라 좋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끄러우니까 이런 찜 시트나 행주를 밑에 깔면 소리가 안 납니다. 냄비에 물이 끓으면 유리 밀폐 용기에 담긴 계란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15분 정도 중탕을 해주세요. 이때 불세기는 중불 이상으로 유지해주세요. 15분 후에는 뚜껑을 열고 계란찜이 익은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계란물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겁니다. 계란찜이 다 익었으면 냄비에서 꺼낸 후에 한김 식혀주세요. 한김 식힌 계란찜은 잘 떨어지도록 옆면을 칼로 떼어주시고요. 이제 뒤집어서 빼주세요. 이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티가 안 나도록 칼을 이용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감칠맛과 계란의 고소함, 부드러움과 탱글탱글함까지 다 갖춘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 당면 80g을 준비해주세요.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거 2개, 200원 크기만큼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당면은 끓는 물에 넣고 6분간 삶아주세요. 삶은 당면은 건져서 바로 양념을 해주세요. 먼저 양조간장 1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설탕은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참기름 역시 설탕과 마찬가지로 반 스푼만 넣고 잘 비벼주세요. 이때 간은 절대 보지 마세요. 맛있다고 계속 먹게 돼서 결국 당면이 부족하게 됩니다. 당면은 약 1cm 정도 길이로 작게 잘라주세요. 가위를 사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부추를 50g,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부추 역시 당면과 마찬가지로 약 1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홍고추 1개를 준비해서 씨를 제거한 후에 작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평소 요리에는 홍고추를 생략해도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번 계란만두에는 되도록 넣어주세요. 홍고추의 빨간색이 계란만두의 노란색과 만나면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은은하게 나는 고추의 향이 계란의 비린맛도 잡아줍니다. 냉동새우 12마리에서 15마리를 준비하신 후에 차가운 소금물에 담가서 해동시켜주세요. 만약 크기가 작은 새우를 준비하셨다면 작게 잘라서 반죽에 넣으시면 됩니다. 새우를 이 모양 그대로 계란만두에 넣으면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칼집을 내서 새우를 일자로 펴주세요. 새우 배 쪽에 3번 정도 칼집을 낸 후에 뒤집어서 허리를 누르면서 피면은 똑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가 잘 펴집니다. 평생을 고래 눈치 보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아온 새우지만 이렇게 허리를 펴면 키도 크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제 허리 핀 새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됩니다. 그 전에 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 맛술 3스푼을 먼저 넣어주세요. 새우를 끓는 물에 약 1분 정도만 넣고 데쳐서 익혀주세요. 계란은 금방 익기 때문에 새우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자칫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는 먼저 익혀주세요.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작게 잘라놓은 당면에 부추와 홍고추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계란 4개를 깨서 넣어주시고요. 계란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5개를 넣어주세요. 간을 위해서 소금을 2분의 1 작은 스푼 넣어주시고요. 후춧가루 4꼬집에서 5꼬집 정도를 넣은 후에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새우를 작게 잘라서 준비하셨다면 지금 반죽에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때 작게 자른 새우는 데쳐서 익히지 않고 넣으셔도 됩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계란 반죽을 팬 위에 올려서 동그랗고 얇게 펴주세요. 이때 크기는 만두피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불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약불을 유지해주세요. 이제 새우를 계란 만두피 중앙에다가 꼬리가 살짝 나오게 해서 올려주세요. 뒤집개를 이용해서 반으로 접은 후에 새우가 잘 붙어있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타지 않고 앞뒤로 노릇해지도록 여러 번 뒤집어주세요.
허리를 펴서 키도 커지게 해줬을 뿐 아니라 황금 외투까지 입혀줬기 때문에 새우는 이제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할 겁니다. 좌양자도 한번 시켜보시고 우양우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는 사이에 계란만두가 벌써 만들어졌고요. 같은 방법으로 남아있는 재료들도 계란만두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지금 이대로가 딱 좋고요. 어른들이 먹기에는 청양고추 2개 정도를 썰어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새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